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와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수능 국어 필수 어휘 200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국어와 국어 어휘 력 기르기 3탄. 자, 3탄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4탄, 5탄. 오늘 공부할 내용은 181번부터 200번까지 마찬가지 20개의 단어 익혀봅시다. 자, 181번 추정하다. 추측하여 판정함,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한다. 그런 뜻이죠. 자, 문형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형 정보가 뭐라 그랬죠? 문장의 형태를 알려주는 정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추정하다는 무엇으로 추정하다. 무엇을 어떻다고 추정하다, 무엇으로 추정하다, 어떻다고 추정하다. 요런 형태로 추정하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자, 예문.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전기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측하여 판정하다.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추정하고 있다. 추정하다. 추정. 남의 뒤를 따라서 조침.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동의하는 의견 따위를 판단 없이 믿고 따릅니다. 자, 우리가 줬다와 쫓다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은근히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요거를 구별해 봅시다. 자, 일단 줬다, 지읒이죠. 지읒, 줬다.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는 겁니다.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자, 지금 요 추종의 뜻에 남의 뒤를 따라서 조침, 요렇게 기본형이 줬다죠. 자, 그래서 요 줬다.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반면 쫓다가 있죠. 쌍지읒이 있습니다. 쫓다.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 자, 어떤 대상을 잡거나,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쫓는 거죠. 쫓다. 자, 또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뒤를 급히 따르다. 이럴 때도 쫓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내몰다. 농부들이 논에 앉은 참새를 쫓다. 자, 떠나도록 모는 거죠. 밀려드는 졸음이나 잡념 따위를 물리치는 거. 그것도 쫓다. 졸음을 쫓다. 자, 쫓다와 쫓다는 전혀 다르죠. 자,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2 추종은요, 남의 뒤를 따라서 조침. 183 충족 모자람 없이 넉넉함. 자, 파생어 충족하다, 충족되다, 충족히. 자, 이런 단어가 파생되어서 쓰이죠. 자, 충족은 명사입니다. 하지만 명사인데 이 명사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충족하다, 동사 형용사로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충족하다는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품사를 가지죠. 예,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데, 자, 동사로 쓰일 때는 욕구를 충족하다, 뭐 이럴 때 동사로 쓰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나이 들고 며느리 보고 의식이 충족하고, 여기서 의식이 충족하다. 자, 옷과, 그러니까 입는 옷과 먹는 음식이 충족하고, 충족, 요때는 형용사로 쓰이죠. 자, 그리고 충족이라는 명사에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이렇게 충족되다, 동사로 또 쓰입니다. 충족에 히가 붙으면, 자, 전미사죠. 전미사 요 히가 붙으면 충족히 부사가 돼서 뜻은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이. 자, 이런 식으로 파생되어 쓰이죠. 자, 충족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뭐 그런 뜻이죠. 넉넉함. 자, 184 취지 근본이 되는 뜻. 목적, 의도를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 설립 취지, 취지를 밝히다, 취지에 맞다, 취지에 어긋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취지. 치환, 바꿔놓습니다. 자, 예문, 정치적인 의미의 어감은 내게 있어서 그런 여러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전부로 치환은 바꾸어 놓는 거, 일부를 전부로 바꾸어 놓으라고 강요하면 짜증이 나지요. 치환은 바꾸어 놓는 거, 치환, 바꾸어 놓는다. 태도, 몸의 모양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세. 상사 앞에서 그의 태도는 당당했다. 그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뭐 참고로 이제 비관적은요,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을 비관적이라고 하죠. 비관적의 반대는 낙관적이 됩니다. 토착,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거나 그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눌러 사는 일이 토착이죠. 자, 참고로 토착어라는 말도 있죠. 해당 언어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토착어라고 하고요. 토착화, 어떤 제도나 풍습, 사상 따위가 그 지방의 성질에 맞게 동화되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토착화. 자, 토착민은요,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 그 백성을, 국민을 토착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착,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 그곳에 눌러 사는 거, 토착이라고 하죠. 통념, 일반 사회, 전체 사회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가족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도 백정으로 낙인 찍힌. 자, 백정은 예전에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백정은 좀 신분이 가장 낮은 천민계층에 속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백정으로 낙인 찍힌 신분을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여기서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 두루 퍼진 일반적인 생각이 통념입니다. 통일성, 다양한 요소들의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성질이 통일성이죠. 하나의 글 속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어긋나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투영, 어떠한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해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드라마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상징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할 때 투영. 자, 181번부터 190번까지 중간점검 해보겠습니다. 추정하다, 추종, 충족, 취지, 치환, 태도, 토착, 통념, 통일성, 투영. 자, 단어의 뜻이 바로 생각이 안 나면 빨리 멈추고요. 이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익히세요. 자, 181번부터 90번. 추정하다, 추종, 충족, 취지, 치환, 태도, 토착, 통념, 통일성, 투영까지. 자, 191번입니다. 파급, 어떤 일의 여파가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파급이라고 하죠. 자, 예문. 기숙사에서 발단한 나카무라 사감 배척 운동은 일본 사람 같네요. 나카무라. 사감은요, 기숙사에서 기숙생들이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그래서 사감 선생님, 뭐 이런 말 쓰죠. 사감. 배척은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감 선생님을 지금 배척하는 운동을 벌이나 봐요. 운동은 곧 전교생의 맹휴로, 자, 맹휴는 동맹휴업을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맹휴로 파급했다. 파급. 어떤 일의 여파가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파급. 자, 판국, 이 일이 벌어진 사태의 형편이나 국면. 이 어려운 판국에 무슨 해외여행이냐.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판국인지 알 수가 없다. 판국, 이 일이 되어가는 형편, 판국. 판정하다, 판별하여 결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적격 여부를 판정하다. 자, 적격은 어떤 일의 자격에 알맞는 거, 그러니까 자격에 알맞는지 알맞지 않은지, 자, 그거를 판단하는 거. 적격 여부를 판단하다.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 해로운 현상을 폐단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봅시다. 자, 선비들은 그 서원을 근거 삼아 가지고 행하는 폐단은 여간이 아니었다. 자, 이거는 이제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인데요. 이 운영궁의 봄은 이제 조선일보에 1933년부터 34년까지 연재되었던 장편 소설입니다. 자, 거기에서, 자, 여기서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에 선비가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고 석학이나 충절로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곳이 서원이었는데, 자,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이제 서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폐단이 많다고 생각한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서원 나오는데 이제 폐단, 거기에서 폐단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 또는 해로운 현상을 폐단이라고 합니다.
자, 포괄.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범위 안에 모두 넣습니다. 포괄. 예문 한국어란 우리말과 우리구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포괄.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수용합니다. 그는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이해와 포용을 보임으로써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수용하는 것, 포용을 보임으로써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희박하게 해나갈 생각이었다. 자, 포용, 너그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수용. 자, 표상, 본을 받을 만한 대상,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자, 예문을 보면 신체의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성공한 그는 모든 장애인들의 표상이 되었다. 자, 요때 표상이 되었다는 요거 첫 번째죠.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표상이 되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자,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표상이다. 요때는 대표로 삼을 만큼 좀 상징적인 거. 여기 상징성이 있죠. 대부분 문학작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표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보통 두 번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표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상징적인 거, 상징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뭐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표상은 좀 상징 또는 본을 받을 만한 대상 요걸 나타낼 때 표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198. 표현.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와 몸짓을 통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내는 거. 자, 참고로, 자,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는 크게 내재적 측면의 감상이 있고요. 그리고 외재적 측면의 감상이 있는데요. 자, 내재적 측면은 문학작품 자체, 요것만 가지고 감상하는 게 내재적 측면의 감상. 그래서 이제 절대론적 관점이 이에 해당하죠. 자, 반면에 이제 외재, 자, 문학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감상의 어떤 초점으로 삼는 거. 자,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산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작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작가 초점하는 게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고, 요거 말고도 이제 시대, 현실 요거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도 있고요. 독자에 주는 어떤 그런 의미, 효용 이런 걸 따지는 효용론적 관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거. 자, 199. 필연. 사물이나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예를 들면 뭐 필연적인 사건 전개가 있고요.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있죠. 대부분 고전 소설에서는 이제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많이 나옵니다. 마침, 때마침 또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우연적인 거.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 필연적. 자, 200번. 함추. 속에 지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 자, 대화의 원리 중에서 협력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의 원리는 이제 협력의 원리 말고도 이제 공손성의 원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협력의 원리, 양, 질, 관련성, 태도의 경륜이 있어요. 양, 필요한 양만큼만 말하면 되고요. 자, 질, 요거는 이제 진실되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관련성, 대화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태도, 좀 중의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대화 함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관련성의 경륜을 위반했지만, 그러니까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은 또 통해요. 상황 맥락으로 발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거를 대화 함축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자, 희라가 얘기합니다. 정희야, 오늘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희가 우리 노래방이나 가자.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요 상황 맥락으로 보아서 정희는 아마 시험에 대해서 말하기 싫은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대화 함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0번까지 살펴봤죠. 자, 우리는 지금 수능 국어 필수어휘 201번부터 200번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91번부터 200번까지는요. 파국, 판국, 판정하다, 폐단, 포괄, 포용, 표상, 표현, 필연, 함축. 마찬가지 기억 안 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세요. 자, 수능 국어 필수어휘 10초 뒤 마지막 테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추정하다 추정 시작되죠. 함축까지.
181. 추측하여 판정함,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남의 뒤를 따라서 쫓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동의하는 의견 따위를 판단 없이 믿고 따릅니다. 모자람 없이 넉넉함, 모자람이 없게 함. 근본이 되는 뜻, 목적, 의도. 바꾸어 놓음. 자, 몸의 모양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거나 그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눌러 사는 일. 일반 사회, 전체 사회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 개념. 다양한 요소들의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성질이에요.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해 비유적으로 나타냄. 어떤 일의 여파가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이 벌어진 사태의 형편이나 국면. 판별하여 결정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 해로운 현상.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범위 안에 모두 넣음.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수용함. 본을 받을 만한 대상,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생각과 느낌을 언어와 몸짓을 통해 구체적 형상으로 나타냅니다. 사물이란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 속에 진이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 자, 수능 국어 필수 어휘 200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 기르기 3탄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새롭게 4탄을 또 시작해야죠. 자, 그러기까지 계속 반복하고 익히세요. 어휘는 내 국어 실력의 어떤 그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